심볼은 고유하고 수정 불가능한, 즉 고유하다는 얘기는 유니크하다는 얘기고,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immutable data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immutable data 타입이고요. 주로 객체의 속성의 식별자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심볼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내부에는 식별 가능한 문자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description이라고 하게 됩니다. 변수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앞에 new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티브 코드고요. 브라우저가 지원해야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볼을 만들 수 있고, 만약 변수 a에다가 심볼 a를, 변수 b에다가 심볼 a를 설정했다고 한다면 a와 b는 같을까요? 정답은 false, 같지 않습니다. 각각 고유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불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symbol.for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symbol.for라고 하는 것은 네이티브 코드죠. 그래서 for에다가 a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가 가지고 있는 심볼 a는 유니크하긴 하지만 전역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var b에다가 다음을 설정했을 때 a와 b의 값이 같은지를 물어보게 된다면 앞서 심볼의 경우는 false가 나왔죠. 하지만 for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전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은 같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key4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a라고 하는 심볼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키값을 가져오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a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략 심볼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대체 저걸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초반에는 이 심볼을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어려우니까요. 심볼은 대략 이러한데요. type of로 a를 물어보면 심볼이라는 데이터형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new 심볼로 생성을 하진 않습니다. 에러예요. symbol is not a constructor. 심볼은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new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심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P 패턴을 만들어서 외부와 단절시키는 영역을 만들고요. 이 영역 내에다가 외부에 접근이 불가능한 형태의 심볼 이름을 고유한 데이터 형태로 만듭니다. underbar fill이라 만들었죠. 그리고 글로벌 카, 외부에 공개되는 객체죠. 이 객체에 계산된 속성 방식을 사용해서 underbar fill이라고 하는 속성을 받습니다. 값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값은 외부에서 공개가 안 됩니다. 이 객체의 속성처럼 보이지만 심볼을 사용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fill이라고 하는 데이터 값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하거나 값을 설정하는 것, 내부적으로는 조건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유형의 올바른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 값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에 코드를 카피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스트를 하고요. 내부에 글로벌을 초기 값으로 윈도우로 받았죠. 안에다가 심볼 선언해가지고 언더바 휠을 만들었고요. 전역에 공개했을 때는 카 객체만 공개하고 휠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값은 초기 값 4를 설정합니다만 실제 공개되는 값은 이 내부의 이 값이 공개되는 것이죠. 언더바 빠졌습니다. 언더바 휠로 바꿔주도록 하고 런 실행하겠습니다. 카 객체를 보게 되면 오브젝트이고 휠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 휠이라고 하는 값은 이 값이 아닙니다. 만약 카에 언더바 휠이라고 써보게 되면 휠이라는 것은 정의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이 값은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초기값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휠이라는 값을 접근해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카점 휠은 4고요. 데이터 값으로 문자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전달인자 유형이 숫자야 된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제대로 된 숫자 값을 입력해 봅니다. 3. 그러면 카의 휠 값의 경우는 4.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내부의 조건 처리 구문에 따라서 4보다 클 때만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이제 휠 값이 변경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하게 되면 심볼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고유한 식별자를 만들어서 내부의 변수에 참조시켜 놓고 객체에서 이와 같은 계산된 속성 방식, 즉 computed property를 사용을 해서 내부의 심볼 값을 참조한 속성을 만들고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getter 펑션과 setter 펑션을 사용해서 외부에서 내부에 감춰져 있는 값을 빼내거나 또는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검증, 초기화 과정을 통해 결과를 내보낼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ES6를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오브젝트에 향상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getter 펑션, 그리고 setter 펑션, 그리고 심볼을 사용해서 감춰져 있는 멤버를 만들고 그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속성, getter 함수와 setter 함수를 사용하면 객체의 속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getter와 setter가 처리되면서 이벤트를 감지할 수도 있게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향후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된다면 MVVM 아키텍처라는 걸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Vue.js가 그러한데 Vue.js라는 것을 보면은 내부적으로 방금 설명했던 getter와 setter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옵저버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관찰자를 만들어서 이벤트 발생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부에 사용하는 핵심 개념이 이 getter와 setter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심볼,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MDN의 레퍼런스를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무리. 객체 속성 및 메서드 표기법이 향상됐고 계산된 컴퓨티드, 다이내믹한 동적 속성 표기법 활용이 가능해요. 속성의 각괄호를 사용한 문자 값을 웹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객체의 상속 및 활용 방법이 향상됐어요. 언더바 프로토 언더바라는 속성 값에 객체를 연결시키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getter와 setter를 사용해서 계산된 속성 할당과 이벤트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심볼이라고 하는 고유한 불변 데이터 속성을 사용해서 객체의 속성을 설정할 때 접근 불가능한 식별자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ES6에서 좀 생소해지는 부분일 테니까 여러 번 강의를 시청하셔서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부분을 통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심볼 데이터 만들 수 있겠죠? 내부의 지역 변수로 멤버라고 하는 심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고 멤버는 괄괄호를 사용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형태로 괄괄호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init은 메서드로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init 메서드는 이 괄호에서 이 괄호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콜백 함수에 대한 초기화 설정 부분이에요. 10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함수 식을 사용해서 초기화 시켜 놓은 것이고요. 이 펑션 부분은 members 메서드로 정의하시고 이 펑션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콜백 함수에 arrow 펑션을 초기화 시켜 놓은 걸 볼 수 있겠죠? add member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add member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의 경우는 push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지난번 영상에서 push 전개 연산자를 사용했죠? 심볼을 사용해서 고유한 불변 데이터 속성을 EP 패턴 내 지역적으로 변수를 만들도록 하고 그 데이터 값을 이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괄괄호 내에 계산된 속성 형식을 만들어 주고요. 초기 값을 설정을 한다. 메서드의 경우는 모두 펑션 키워드를 제거하고 괄호에 중괄호를 사용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죠. add member라든가 다음같이 fetch를 수정 안 했네요. 이 fetch 부분의 경우도 다음같이 메서드명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underbar members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add member 잘 호출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전에 객체 표기법이 향상된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했으니까 영상 강의 여러 번 보시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